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각종 특검 수사 때문에 뭔가 암문이 좀 드리워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오늘 특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서 불렀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두 마디가 이제 김건희를 좀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 됐던 발언이 있어서 발언이 네. 취재 기사로는 담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독이죠, 특종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의 그 영장 심사 때 사실 반클 목걸이가 아예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게 그렇죠. 반클린 펜 앞에 목걸이. 김건희도 그거를 이제 사실상 이해하지 대비를 하지 못했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게 나오니까 당연히 구속 발부는 거의 100%가 영장 발부 맞고 100%다. 게다가 이렇게 너무 확실하니까 더 일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그때 자정이 지나서 나왔었잖아요. 맞아.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좀 길어지니까 김건희는 약간 희망회로를 돌렸나 봐요. 근데 그래서 본인은 이게 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랐지만 일단 지나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한테 이럴 거면 영장 빨리 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빨리 치라는 게 빨리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지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왜 희망 내 희망을 고문하냐, 이런 하냐 얘기구만, 쉽게 그 말에 얘기해서. 숨겨진 의미는 그래서 그건 자체는 본인도 이제 조금 희망을 한 거였다라는 이제 좀 그 말이었던 게 좀 흥미로웠고 또 하나는 이제 영장 심사 때 이제 본인이 대비하지 못했던 목걸이가 발견이 되고 나서 다 끝났잖아요, 영장 심사. 그렇지. 그럼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그동안 가짜라고 해왔는데 이게 들통이 났구나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호송하는 그 분들한테 영장심사 끝나고 호송하는 분들한테 이거 근데 정치적인 수사잖아요,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 끝까지 본인은 그러니까 이 특검 수사를 본인이 이제 들통난 거를 반성하지 못할 망정 이제 이 수사를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이제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절대 그 잘못을 뉘우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가 이제 그 호소하는 아니 저는 유선희 기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과 윤석열이 재임 기간에 했던 모든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행태들을 보면서 뭐 좀 작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자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팬티바람으로 버티고 이러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냥 모질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모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단어를 너무 되게 느낌이 용어를 제가 충돌하네요. 좀 순화해서 아니 너무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예. 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내란이나 계엄이나 이런 것들도 저 판단력이 없는 인간들이 우연적으로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시민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검사 중에서도 제일 똑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검사들은 한 번에 사법고시 됐지만 9번인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그죠? 원래 검사들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난 공부를 안 한대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9배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9배 똑똑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란이나 계엄 정도 할 때는 최소한 윤석열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검찰 조직을 술로 장악했다 하지만 사실은 술이라는 게 돈이죠. 계속 술 사서 장악한 거고 그렇죠. 조직을 장악하는 데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력화, 계보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 본능적으로 조직과 돈만 있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내란과 계엄하면서 조직과 돈에 대한 준비를 안 했겠느냐. 저는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여기에 돈의 흐름들이 바닥에서 옮겨 다녔을 거고 내란 계엄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여러 루트로 결합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빨리 이 국면을 넘어가고 싶어요. 윤석열 하나 바보 만들어놔서 바보들이 아까 모질이가 헛발질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걔네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고 한 20명 정도 기소되고 넘어가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숨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가서 코칭을 할 거예요. 형량을 줄이려면 팬티바람으로 자꾸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멘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나중에 형량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하고 그걸 또 가지고 자기들은 쇼를 하고 윤석열 입장에선 바닥 세력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자기가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이 수면 밑에 있는 세력들. 네. 그 세력이 조용히.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라고 추정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게 통일교도 드러나고 있는 아, 거잖아요. 통일교. 통일교를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신흥종교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통일교는 일본을 주무른 세력이에요. 일본에 가서 조선인이 만든 종교가 자민당을 쥐락펴락했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아베 전 수상이 통일교 때문에 죽었고 들리는 얘기는 자민당 내 보좌진 중에 150명 이상이 통일교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일본 정치까지 주물러 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정치를 딱 틀어지면 종교를 확 키우고 비즈니스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통일교, 신천지, 극우종교, 그 다음에 성우회 같은 억울하게 쫓겨났다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전직 장성들까지 다 링크를 해서 그렇습니다. 개혁 내란했고 아. 네.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을 다 찾아내지 않으면 계엄이나 내란 시도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 중에 굉장히 재밌게 보였던 기사가 뭐냐면은 우리 한학자 총재가 네. 특검 조사 받는 과정에서 권성동한테 준 게 뭐냐 그랬더니 세뱃돈이라고 그랬다며요. 세뱃돈. 네. 그 얘기 네. 들었을 때 우리 유선희 기자는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솔직히. 나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그거 아니에요? 세뱃돈을 쇼핑백으로 받으면 좋잖아. 아니 그 금액을 세뱃돈의 정도에 비하는 거가 그 금액의 액수를 가늠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억대로 지금 좀 알려진 금액이 사실 언론 보도는 네. 윤영호 씨 주장과 함께 네, 그건 이제 1억 말고도 그때 따로. 이제 세뱃돈이라고 일컬어진 금액도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금액이 사실 꽤 나가는 금액으로 좀 특정이 되긴 있긴 한데 아직 이제 수사 단계여서 이제 밝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거를 세뱃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냥 이걸 너무 쉽게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잘 수조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왜 세뱃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학자 총재가 바보가 아니고 혼자 연구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온갖 정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탐구 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를 했으니까. 권성동한테 돈을 준 게 문제가 됐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굳이 왜 세뱃돈이라고 설명을 해야 됐을까? 저를 이 짐작 받아서 가는 게 그런 거 의원님 좀 있으십니까 혹시? 세뱃돈 맞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렇죠. 김충식까지 네. 해야지만 내란 세력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더니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했어요? 예, 특검법 발의하니까 직접 전화했어요. 저는 네. 30분 통화했고 그 녹음까지 다 떠났는데 음.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실타래를 풀었는데 지난번에 남부지검에서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할 때 5번째 압수수색 조항이 뭐였냐면은 통일교가 UN 아시아 사무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청탁해달라는 그거였었어요. 이게 뭐였을까 했는데 김충식 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1,100만 평의 DMZ 인근 땅 기증서를 가져와서 여기 세계 평화의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부탁을 해서 오.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대요. 아, 실제로 근데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파주 장단면에 있는 8,000평의 국가당을 누구 도움으로 받으셨냐. 거기에다 평화동산 뭐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부는 제가 다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거를 김충식 씨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 조직. 근데 실제로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김충식 씨가 행안부하고 통일부가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거는 전체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이래요. 1,100만 평 부지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데 거기에 9만 평 부지에 따로 김충식 씨가 만든 그 기획서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9만 평 부지에 UN 아시아 사무소 건립 계획 기획서를 김충식 씨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럼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청탁한 거를 김충식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9만 평 부지 영상 자료까지 봤는데 부지가 아주 좋아요. 군부대 사이로 막 네. 빠져나가서 그게 한 400 몇십억 대의 돈이 투자될 건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정부 돈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거의 돼 있어요. 근데 김충식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일교 모 간부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DMZ 인근에 한 1,200만 평 가지고 있대요. 그중에 일부 팔긴 했지만 그러니까 1,100만 평이면 서울 강남만한 땅입니다. 네. 예, 그만한 땅을. 그러면 제가 참 놀라운 게 아니 그 우리 옛날에 최 목사님 만나서 김건희가 자기가 통일 관심 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통일 대통령 꿈꾸고 있다. 통일교는 DMZ에 1,10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 세계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 UN 아시아 사무소를 유치 계획을 실제로 프로젝트를 작동을 한 거예요. 아, 앞뒤로 맞춰보면 예, 청탁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통일교 입장에서 1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돈도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가 네, 말한 네, 통일은 네. 그 통일 우리가 아는 남북 통일이 아니었네요.
통일교회 통일로 그냥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잖아. 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아이고, 통일교도 남북 통일의 의미가 내포가 돼 있긴 합니다. 원래. 아, 맞아요. 네, 예, 원래 예.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도 예, 예. 명칭 자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종교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학자 총재가 특검 가서 조사받으면서 나는 독생녀다. 네, 네. 참 어머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예. 하면서 내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통일교 측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을 계속하면서 증거인멸을 하든 말맞추기를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이 쇼핑백에 대해서 말을 못 맞춘 것 같아. 근데 권성동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가지고 넥타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넥타이란 물건을 얘기했다는 거고. 근데 통일교 언론 보도를 쪽에서는 보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쇼핑백 2번 중에 첫 번째 쇼핑백에만 주목해서 세뱃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 조사했을 때 쇼핑백을 2번에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쇼핑백 받은 게 2022년 2월 8일이에요. 그해 설날이 2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8일에 주니까 그러니까 세뱃돈이라 한 거야. 그래, 이해가 돼. 그런 예, 논리적인 예. 준비가 네, 네, 없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제 얘기는.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쇼핑백 가지고 세뱃돈이야 이렇게 한학자 총재는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입장에서는 나는 두 번째 쇼핑백도 받았어. 네. 근데 두 번째 쇼핑백은 3월 22일 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구나.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쇼핑백은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뜻에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 수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권성동은 두 번째 쇼핑백은 설레 세뱃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넥타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첫 번째에만 주목해가지고 세뱃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근데 우리가 권력 관계를 따져보자. 통상적으로 우리 세배를 갑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가죠. 그 권력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니까 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부친이니까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 통일교회 쉽게 교주를 찾아가서 5선 국회의원이 이런 구도로 설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을 대표하고 선출된 사람인데 그것도 한 번 한 사람이 아니고 5번 한 사람인데 특정 종교의 교주한테 찾아가서 세뱃돈 받았다고요? 썩었잖아요. 그게 더 웃기다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이 진짜. 설명을 수인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1억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1억에만 볼 것이 아니라 권성동의 그동안의 자금 흐름 넓혀서 봐야 전체들을 된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